반갑습니다. 두 번째 할 때까지는 이제 잘 준비가 마음이 되어 있었는데 차례가 바뀌면서 약간 떨리는 지금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선생님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김정수 선생님께서는 초기 학습자용 텍스트를 많이 다뤄주셨다면 저는 이제 조금 더 고학년, 그리고 읽기가 조금 유창하거나 또 가능한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가장 주된 제 강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요즘에 좀 재미있게 보게 되는 포스트 모던 그림책들 몇 권 소개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조금 어려운 학습자들이 있잖아요. 고학년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학습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년교차 읽기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정보가 있는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개인의 성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성향 자체가 조금 논리적이고 구조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아동문학 중에서도 좀 이런 책들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이 정보가 있는 텍스트들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럼 이걸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이제 이 책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정보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아주 훌륭한 맥락을 제공하지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나 어휘에 대해서도 맥락 안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좀 더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학습자들이 사실 곤충이나 뭐 식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몰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다양한 학습자들의 어떤 흥미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보 텍스트의 유형을 크게 살펴보면 이해하기책, 설명문제, 큰단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대표적이진 않고 제가 관심 있게 다뤘던 텍스트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기책 정보 텍스트는 정보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소설처럼 어떤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그냥 설명문제 텍스트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 찰리의 캐터필러라는 책인데, 이 찰리가 아주 못난 애벌레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 눈에는 아주 귀여웠지만 이 텍스트상의 설정은 아주 못난 애벌레인데요. 이 아이가 애벌레일 때와 예쁜 나비가 됐을 때 이 아이를 만나는 동물들이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서 이 찰리가 진짜 친구가 우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정말 자기와 같은 공감이 가는 애벌레 친구를 만나면서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에서 이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지요. 선생님들 보시면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좀 무섭기도 했겠지요. 그리고 이 애벌레가 그림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텍스트의 장점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나중에 Why not? Because you're an ugly caterpillar 했을 때 제가 오버해서 Why not? 하면 애들이 정말 큰 소리로 이 부분을 합창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문장을 통으로 외우고 발화하게 된다는 점이 참 좋았고요. What are you doing? We're playing cards. 이 현재 진행형이 또 계속 이제 동물들을 만나면서 어휘만 바뀌면서 반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같이 놀자 했더니 싫어, 넌 안 돼. 왜? 너는 못생긴 캐터필러니까, 너는 못생긴 애벌레니까. 다음 가죠. 토끼를 만났을 때 What are you doing? We're playing tennis. 똑같이 놀세요. 싫어. 왜? Why not? 같이 해주실까요? Because you are an caterpillar. 네, 감사합니다. And what are you doing? You're playing golf. 같이 해주세요. 근데 안 된대. Why not? Because you are an ugly caterpillar. 이렇게 돼서 얘가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되게 피곤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이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하얗게. 아주 근데 정보가 굉장히 생략돼 있어요. 나비의 한 살의 정보가. 그 다음에 바로 이 아이는 깨어나고요. 한 계절을 지나 깨어나고 짠! 하고 나비가 됩니다. 그럼 얘가 또 여행을 가겠죠. 누구를 만날까요? 만났던 애들? 그렇죠. 이게 아동문학의 매력이죠. 맨 처음에 누굴 만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원숭이? 원숭이를 만납니다. 원숭이 이번에는 달라요. 원숭이들 먼저 애벌 보고 합니다.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왜? Because you're a beautiful butterfly. 네. 왜 그래요? 아니야 됐어 안녕. 토끼를 만납니다. 또 같이 놀자고 해요. Why? Because you're such a beautiful butterfly. 약간 더 강조를 합니다. 아니야 됐어. 또 같이 놀세요. Why? Because you're really such a beautiful butterfly. 됐어요. 하고 갔어요. 아직 이제 있는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자기랑 똑 닮은 여자 캐러필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부분이 아주 문학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저한테는 줬는데 이 아이가 찰리가 얘한테 가가지고 야 나도 너처럼 그랬는데 이렇게 나비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문학적이지 않겠죠. 근데 이 찰리가 가서 이렇게 업무가에 가서 아이 친구에게 너 이렇게 될 거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서로 행복해져요. 얘네들 뭐 할까요 이제 둘이서? 사귀겠죠? 사귈까요? 사귀면서 뭐 하고 놀까요? Playing Play. cards, playing tennis, playing Ball. ball. 그래서 또 한 번 반복이 되면서 진정한 우정을 알게 된 이 두 아이의 이야기죠. 자, 어떤 정보를 담고 있었나요? 그쵸? 나비의 한 사리를 담고 있었는데 이야기 감동이 있었나요? 뭐 발단 정렬 절정 결말이 있었나요? 네, 이런 게 바로 이야기체 정보 텍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설명 문자를 살펴보면 정말 교과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 순서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비교 대조거나 문제 해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텍스트도 물론 나비의 한 살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어요. 선생님도 어떤 텍스트가 더 정보를 자세히 담고 있을까요? 설명 문체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애벌레가 자라나고요. 이렇게 달리면서 지금 껍질을 벗어내고 이렇게 번데기의 과정, 퓨파, 크리살리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 아, 번데기야. 그렇죠? 이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이제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체에서 나비가 날개 짠 하고 아주 펼쳐졌지만 사실은 나비의 날개는 젖어 있죠. 이게 마르게 되면 드디어 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알을 낳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순서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혼합형 정보 텍스트는 이야기 속에서 정보를 좀 자세히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The Magic School Bus에서 예를 들면 인체가 주제다. 그러면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매직 스쿨 버스를 타고 인체를 탐험하지요. 그게 바로 이야기의 플롯이 되고요. 그 안에 정보는 이제 사파나 정보 노트로 아주 자세하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정보 텍스트 유형을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는 활용을 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트윈 텍스트 전략. 제가 말이 좀 빠르지요,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트윈 텍스트 전략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정보 텍스트를 활용하는 수업 모형인 PAR 수업 모형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먼저 트윈 텍스트 전략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이미 딱 나오죠.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체와 설명 문자 텍스트를 같이 사용합니다. 자, 어떤 텍스트를 먼저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이야기체가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이 좀 더 열리셨나요? 혹시 아까 들으실 때? 그래서 이야기체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열고 주제도 도입하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배경 지식도 활성화하고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어휘도 활성화하고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배워야 할 어휘를 약간 노출도 시키고 하지만 어휘 학습을 막 이렇게 열심히 시키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체를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주제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 설명 문체를 도입하는데 제가 요거 수업을 하면서 조금 놀랐던 저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아이들이 이야기체 텍스트를 좋아하지만 굉장히 설명 문체 텍스트를 할 때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살펴봤는데 이야기체에서는 얘가 그냥 이렇게 잠깐 이랬다 나비가 짠 됐잖아요. 근데 설명 문체에서는 그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EFL 환경의 아이들이 영어는 어렵지만 사실 그 과정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하지 하는 호기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 나오는 새로운 어휘를 막 외우더라고요. 제가 외우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그 어휘 자체는 확실하게 맥락 안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걸 봤을 때 이야기체와 설명 문체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구나. 정보 텍스트를 활용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 텍스트와 관련된 튜닝 텍스트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저희 막 바이블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요 안에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주제, 이야기체 텍스트, 설명 문제 텍스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할 때 텍스트는 무궁무진한 그 중에 뭐가 좋은 텍스트고 어떤 게 딱이 잘 맞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요걸 참고해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괜찮다, 나 이거 괜찮다 하면 그 텍스트를 사용하고 이거는 좀 나랑 안 맞은 것 같아 하면 좀 다른 텍스트를 좀 더 넓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 텍스트 활용 수업 모형 PAR 수업 모형인데 총 3단계가 되겠죠. Preparation 준비 단계, Assistance 지원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Reflection 성찰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넓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활용했던 텍스트를 중심으로 좀 더 그 중에서 어떤 활동을 선택해서 했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요. 생각 깨우기. 아까 이인수 스님께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경우도 생각 깨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짠 도입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줄 수도 있고 노래나 챈트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이들 좀 환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이나 어휘나 내용들을 활성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휘 지식 지표 검사라고 그 텍스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그런 어휘들을 교사가 먼저 추출을 해내겠죠. 여기서 한다면 어휘를 쭉 놓고 이 어휘에 대해서 나는 처음 본다, 모른다, 본 적 있는 것 같다, 또는 뜻을 알고 있다. 마지막은 뜻을 알고 있고 문장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검사지인데요. 이 검사의 장점은 정보 텍스트를 활용할 때 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점은 학습자들이 이제 텍스트를 실제 도입을 하면 이 검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를 비교해 보면 검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주요 어휘에 더 집중하고요. 선생님 책을 읽어줄 때 그리고 어휘를 추출하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픽처웍을 하면서 추출하는데 그 어휘들이 제가 기대했던 어휘들이 더 많이 학생들 입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어휘 지식지표 검사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내용 예측 검사는 우리 옛날에 막 영어학원 다닐 때 True False Question 이런 거 해보셨나요 혹시? 그쵸,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내가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주고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예측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럼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한 번 더 내용에 집중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처웍, 그림을 보면서 텍스트 없이 그림을 보면서 활동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휘를 추출하고 그 어휘를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 EFL 환경에서 아동문학, 영어 아동문학이 도구일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일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제가 뭐예요? 딱 하면은 엄청난 반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제 개인 주관입니다. 저는 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도구로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아동문학의 매력을 알고 즐거워하고 자꾸 찾아 읽고 이게 우리가 더 초점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동문학을 활용하면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영어교육 환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과정, 픽처웍과 어휘 추출의 과정이 교사가 집중해서 준비하고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의 성패, 즉 준비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패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단계에서는 이야기를 이제 교사가 읽어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읽어주면서 질문을 하겠죠.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학습자들도 실제 읽어보고 텍스트가 좀 어려우면 선생님이 읽어주면 듣고 따라하고 그리고는 조금 더 큰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페이지씩 그 다음에 짝끼리 좀 소그룹으로 해서 처음에는 잘 못 읽는 학습자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묻어서 읽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실제를 읽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가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단계에서 이게 읽기 전중으로 하면 후에 해당되는 단계지만 정보 텍스트는 그 안에 정보를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게 좀 주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점검하는 과정이 이 지원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찰 단계에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픽 조직자로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시간의 순서, 이 그래픽 조직자 안에 아이들 빈칸을 채워 넣겠지요. 비교 대조 구조, 그리고 문제와 해결이 나와 있는 문제 해결 구조의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글쓰기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퓨파, 크리살리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을 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명칭을 달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문장을 완성을 중간에 빈칸을 넣어주거나 또는 준비 단계에서 어떤 내용 예측 검사들이 이제 완성하면서 학습자들이 내용을 잘 이해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발화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뭐 그래픽 조직자 한 것 또는 명칭 달기한 학습지를 가지고 실제 말해보기 활동을 하는 것이 텍스트의 마지막을 잘 개인화하고 알고 있는 내가 배운 것들을 실제 발화해보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성찰 단계에서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Tell me and I forget. 오늘 아침에 들은 내용 많이 기억하시나요? 네, 내일도 기억할까요? Show me and I may remember. 앞에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텍스트들은 조금 더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기억이 좀 남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involve me 했을 때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만약 시간이 있다면 이 수업을 쭉 같이 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Charlie needs a plug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앞부분 제가 어떻게 이제 픽처하면서 어휘 추출하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내용 이해를 위해서 한번 텍스트 리드 얼라우드 해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Charlie needs a new cloak. Story and pictures by Tommy DePaula. Charlie was a shepherd. He had a cozy house, a big hat, a crook, and a flock of fat sheep. But everyone said, Charlie needs a cloak. Story and pictures by Tommy DePaula. Poor Charlie. He really needed a new cloak. So, in the spring, Charlie sheared his sheep. He washed the wool, and he carded the wool to straighten it out. Then Charlie spun the wool into yarn. Charlie wanted a red cloak, so he picked some pokeweed berries during the late summer and boiled them over a fire. Then Charlie dyed the yarn red in the berry juice. And every fall evening, he wove the yarn into cloth. Charlie put the cloth on the table and cut it into pieces. He pinned the pieces together and sewed them. And then, when winter came, Charlie had a beautiful new red cloak. 네, 어떤 정보를 담고 있나요? 만드는 그래서 과정. 이 클로크를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네,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게 뭐 정답일 텐데 제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 되게 여러 번 수업을 했고요. 굉장히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했어요. 이 학교와 저 학교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다른 학교 수업을 했을 때 언제 가장 효과가 좋았느냐? 언제일까요, 선생님? 가장 마지막에 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하루에 똑같은 책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해도 자교시 수업 4반이라면 자교시 수업이 가장 성공적인 거예요. 결국 어떤 수업이든 또는 아동문학을 활용한 수업이 어떨 때 가장 효과가 좋느냐? 의사가 가장 연습되고 준비되었을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준비 단계에서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어휘 지식 지표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질문 픽처웍을 통해서 어휘 추출하고 어휘 학습을 했는데 이런 어휘 지식 지표 검사를 사용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텍스트에서 제가 학습자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단어들, 주요 어휘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각자 표시를 하고 이 지표 검사의 가장 장점은 수준이 다른 학습자가 있더라도 비슷한 시간에 교사가 끝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4번에 보면은 뜻을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끝내고 막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이제 문장을 만들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빨리 끝내지만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그렇게 잘 활용을 할 수